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치밀한 복수극에 관한 실화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20년의 한과 복수심이 어떻게 한 가정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복수 끝에서 발견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지연입니다. 지금 저는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로 통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안마를 해드리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차를 끓여드리죠. 모든 집안일을 척척 해내면서도 항상 밝게 웃고 있어요. 지연이만큼 착한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이웃 부인들에게 자랑하실 때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이 집안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계부를 맡기셨고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의견을 구하십니다. 지연이 생각은 어때? 지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시골 출신의 순박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도 시댁 도움으로 겨우 졸업했고 남편을 만난 것도 행운이라고 여기죠. 그들이 보는 제 모습은 철저히 연기였어요. 완벽한 가면을 쓴 채로요. 남편 민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제 편을 들어줍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해주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던 그날. 그리고 그 파트너가 바로 지금 제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이에요. 20년 전의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당시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던 시절이었죠. 저희 집은 부유했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셨어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김 사장님을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제 시아버지죠. 그때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셔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저에게는 사탕을 주시곤 했어요. 지연아,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까? 하시면서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횡령했다는 거짓 증거까지 조작해 놓았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지연아, 아빠가 잘못했나 보다. 아버지가 저를 안으며 우셨던 그날을 기억해요. 아빠 친구가 아빠를 배신했어.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린 제가 이해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눈물만은 확실히 기억했어요. 하루아침에 저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손가락질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까지 얻으셨어요.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고 늘 남의 집 아이라는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죠.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맹세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을 배신한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겠다고. 대학 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김 사장님의 아들 민수를 만나기 위해 그가 다니는 동아리에 들어갔고 우연을 가장에 접근했죠. 그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사귀면서도 저는 복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했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알아내고 언젠가 그들을 무너뜨릴 그날을 기다렸어요. 결혼 후 저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댁 어른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직접 길러서 식탁에 올렸죠. 지연아,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났냐? 시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자랑하실 때 저는 수줍게 웃으며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정도로 좋아하시네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도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하셨어요. 회사 일로 고민이 있으실 때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기도 했어요. 지연이는 머리가 좋아서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도 알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온갖 감언이설로 시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서 매일 안마를 해드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마사지를 배웠어요. 매일 해드릴게요. 그렇게 매일 30분씩 안마를 해드리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집안의 중요한 비밀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차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이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이 너무 순진했어.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이 집안의 핵심 정보를 거의 다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회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 각자의 치부는 무엇인지까지.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계부를 맡기셨거든요. 지연아, 넌 꼼꼼하니까 우리 집 살림을 내가 맡아줘.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는 기회였어요. 매달 생활비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면 들킬 테니까 아주 소액씩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빼돌렸죠. 어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조금 더 줄까? 이런 식으로 매달 생활비도 늘려나갔어요. 늘어난 돈의 반은 실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제 비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의 사업에 개입한 것이었어요. 민수는 아버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로서 그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 새로운 거래처랑 계약 건이 있는데. 민수는 저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걸 말해줬어요. 거래처 정보, 계약 조건, 심지어 회사의 약점까지도요. 저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경쟁 회사에 제보를 했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김씨 회사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는 부정이 아니었지만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점점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요즘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 라며 고민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님 걱정 마세요. 분명 좋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해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라고 생각했죠. 20년 전 제 가족이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는 가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이 집안에도 숨겨진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갈등들을 교묘하게 부채질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오래된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떠보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의심의 씨앗만 뿌렸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연아,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한편으로는 시누이와 시동생 사이의 갈등도 부추겼어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나갔지만 집안 재산에 관심이 많았고 시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라 용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저는 이 둘 사이의 경쟁심을 자극했죠. 언니는 이미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집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 시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시누이에게는 동생이 용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물론 아주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으로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가족들의 결속을 흔드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가족들이 아버님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재산 때문일까요? 이런 의심을 심어놓는 거죠. 시아버지는 점점 가족들을 불신하기 시작하셨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다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아버님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의심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족 모임 때마다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다투고 예전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안이 점점 어두워졌죠. 저만 여전히 밝게 웃으면서 모두를 위로하는 척했어요. 3년 차에 접어들자 저는 더욱 과감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단순히 재산을 빼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가족의 기반 자체를 흔들기로 했거든요. 가장 먼저 공략한 건 회사였어요. 제가 파악한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경쟁사의 정보를 팔았어요. 물론 민수 몰래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회사를 망하게 할 정보들을 수집했죠. 여보, 요즘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민수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어요. 순진한 민수는 제가 정말 가족을 위해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상황이 악화되자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몸이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잘 못 주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정성스럽게 간병을 해드렸어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건강 보약 끓여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제게 더욱 의존하게 되셨어요. 지연이만이 진짜 내 편이야. 나머지는 다들 돈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런 말씀 마세요. 모두 아버님을 사랑해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한 수를 두었어요. 시아버지의 비서에게 접근해서 20년 전 제 아버지를 배신했던 증거 서류들을 찾아낸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서류들을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마 언젠가 들킬까봐 불안해하면서도 증거를 없앨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중요한 서류 보관해야 해서요. 시아버지는 의심 없이 알려주셨어요.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거든요. 그 서류들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버지를 배신한 모든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횡령 조작 과정, 증거 은닉 방법, 심지어 지연이 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2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인 명절날,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다들 좋은 이야기인 줄 알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제 본명은 박지현이고 20년 전 아버지께서 시아버님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으신 박 사장의 딸입니다.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민수는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죠. 20년 전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하셨는지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횡령 조작 서류, 증거 은닉 과정, 심지어 제 아버지를 순진하다고 비웃은 메모까지요. 저는 하나하나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럼, 너는 복수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결혼도 며느리 역할도 모두 복수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2년 동안 여러분 재산을 빼돌렸고 회사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싸우도록 부추겼죠. 시어머니가 기절할 뻔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니?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거짓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미워했어요.
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가 저를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지연아, 그럼 나에 대한 사랑도 거짓이었어?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관계였지만 언제부턴가 민수에 대한 마음이 진짜가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폭로한 후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시누이와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지연아, 정말로 나까지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우리 사이의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간신히 일어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기다려. 지연아, 내 아버지, 박 사장님 말이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그분을 도와주려던 사람이 있었어. 바로 민수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수가 제 아버지를 도와줬다고요? 민수가 그때 겨우 10살이었는데 아버지인 나에게 매달렸어. 삼촌은 좋은 사람인데 왜 아빠가 그런 일을 하냐고. 삼촌 도와달라고. 시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때 일을 왜 지금? 너는 내 용돈을 모아서 지연이 아버지께 몰래 편지를 보냈어. 삼촌, 저희 아빠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라고.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가 10살 때부터 제 가족을 걱정했다고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편지까지 보냈다고요? 그 편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 일을 막았어야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막았어. 그래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복수하려던 사람이 사실은 제 가족을 가장 걱정해준 사람이었다는 걸. 10살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까지 편지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그럼 민수 오빠가 저와 결혼한 것도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내가 박 사장님 딸인 줄 알고 있었거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찾고 있었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복수의 대상으로 여겼던 남편이 사실은 저를 지켜주려던 사람이었다니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마음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복수는 이미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이 집안도 많은 것을 잃었고 가족들도 고통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복수로는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요. 복수를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만은 지켜낼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이 없으니까. 해시태그 파트 8- 복수 너머의 진실한 사랑. 주인공 지연 1인칭 시점.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복수를 멈췄고 대신 이 집안과 진정한 화해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지연아, 아니 지연이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친구를 배신한 건 변명할 수 없는 일이야.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저도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시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셨던 일이잖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장 어려웠던 건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복수자와 피해자가 되었다가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니. 너무 복잡했어요. 지연아, 나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복수를 위해 온 것도 상관없고. 지금의 너를 사랑해. 민수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댁으로부터 분가해서 작은 집에 살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사죄하셨고 제가 빼돌린 돈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걸 얻었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아? 복수를 끝까지 하지 않은 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예요. 지연의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사랑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20년간의 한을 품고 시작된 복수극이 결국 진정한 가족애와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지연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사랑과 용서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속에서도 선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와 민수처럼 증오에서 시작된 만남이 진정한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복수는 쉽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연의 선택이 보여주듯이 사랑은 언제나 증오보다 강하니까요.